이 두 번째 키워드 44명입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어떤 44명을 얘기를 하는 것이냐. 관저 집결한 여의원 44명. 강성 지지층 향해 애국 시민. 네, 여기 좀 같이 보겠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시한 마지막 날이었었죠. 근데 어제 아침에 국민의힘 의원들 이윤 대통령의 관저 앞으로 모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많은 이만희 의원, 나경원 의원 등등 해서 많은 의원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 어제 저희가 사실 말씀드리기를 방송하면서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왔다고 하는데 바로 집회 시위가 아니라 관저 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었는데 일부는 들어가고요. 일부는 또 남아서 이 밖에서 같이 이 집회 시위자들과 함께 있었다, 지지자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할 권한도 체포영장을 집행할 권한도 없습니다.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법관이 임의로 국가 보안시설에 대해서 마음대로 관리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다고 하는 터무니없는 그런 영장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르게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절차가 법에 맞게 하는 것. 이러한 법치주의를 지켜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종혁 최고위원님. 체포영장 집행 반대가 국민의힘의 입장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저기 간 분들은 아마 개인적인 자격에서 갔을 거예요. 개인 자격. 언론에서 많이 보도를 했듯이 영남 지역에 있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또 수도권 일부, 수도권에 별로 의원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만 그분들도 친윤, 강성 친윤이라고 생각되는 분들, 강원도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가셨기 때문에 당 전체의 입장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당 지도부도 지금 거리를 두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네. 자칫하다가는 그 비상계엄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지지한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근데 지금 나경원 의원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법치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실소를 들게 하는 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셨으면요. 네. 그날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 국회로 오셨어야죠. 국회 본회의장을 어떻게 해서든지 오셨어야죠. 사람들이 막아서 못 갔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얼마나 납득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것이 법에 맞게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100% 동의를 합니다. 비상계엄이 법에 맞게 진행된 것이었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지금 시간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판단이 어렵지만 나중에 분명히 역사가 물어볼 겁니다. 당신은 그때 어느 자리에 서 있었습니까? 그 계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그 탄핵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했습니까?를 물어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답을 준비해야 될 겁니다. 지금 아마 개인 자격으로 가지 않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본인 어떤 지역구적인 특성도 좀 반영이 된 게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같이 하셨는데 개인 자격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실제로 기자들이 어제 당에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지도부가 지침을 주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가시겠다는 분들은 가셨고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도 지도부가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네, 당에서 지침을 주거나 지도부가 보고를 받거나 당 차원의 일은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신동욱 대변인이 지금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근데 이게 서영주 대변인님. 네. 근데 국민의힘 의원이 108명이거든요. 근데 44명이면 40%가 또 넘어요. 그렇죠. 근데 당 입장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말장난 같은 거죠. 국민들이 그 정치인들의 그 특유의 정치 언어를 다 이제 해석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108명 중에 이런 단순 수치를 떠나서 네. 탄핵에 반대했던 그 인원이 85명이잖아요. 그 중에 44명이면 절반 가까이 갔습니다. 그랬으면은 여러 가지 지역 일정이 있고 개인적인 일정이 있고 머리가 복잡한 어떤 아직 계산기를 다 못해 두드린 사람들은
여기 못 갔겠죠. 근데 계산기를 두드렸을 때 여기 가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한 사람이 여기 다 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본인들의 자양분은 중도 민심이나 국민의 눈높이에 있지 않고 저기 아스팔트 위에 있는 보수 우파의 사랑을 받는 게 이 3년간 본인들의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되겠다는 주판화를 좀 튕긴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답답하고 한심한 게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묻고 싶어요. 나경원 의원뿐만 아니라 네. 나머지 저기 서 있는 분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고요. 그 지역에서 소중한 한 표로 국민들이 나라를 위해서 헌법을 수호하면서 뭔가 법치를 제대로 바로 세우라고 뽑아준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법을 어기고 헌법을 유린하고 관저에서 틀어박혀서 결사항전하는 내란숙의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기에서 서 있다는 거. 참 화가 나는 게 세월호 참사 때, 이태원 참사 때 저렇게 서서 이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한 적이 있나요, 저들이?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어디까지 그 비루한 모습을 보여줄지에 대해서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김정혁 최고위원님. 그 거기서 이제 의원들이 거기 나와 있는 강성 지지층 그 시위대를 향해서 막 애국 시민이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상당히 좀 절망감 같은 걸 느꼈어요. 국민을 저렇게 애국과 매국으로 나누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반대하는 분들은 매국 시민입니까? 그런 표현 자체도 말이 되지 않거니와 저희 당이 그동안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문재인 정부가 반일 그 불매 운동을 벌이면서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은 애국이고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은 매국이라는 식으로 국민들을 갈라치게 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비판을 했습니까? 국민을 그렇게 갈라치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이번 시위에 나와서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와 동조하는 사람은 애국이고 다른 사람은 매국이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들에 대한 그 정치적 책임을 어떻게 지시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두 분 다 좀 비판적인 입장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살짝 얘기가 나왔죠. 여기에 온 44명 지역을 좀 알아봤더니 다음 기사 볼까요? 체포조지 여의원들 윤 관저 집결 과반이 TK, PK더라. 도로 영남당이다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44명 지역이 어딘지를 봤습니다. 봤더니 44명 중에 일단 대구 5, 경북 10, 부산 2, 울산 2, 경남 7, TK, PK가 총 26명이더라. 그리고 그 외에 수도권 5, 충청 3, 강원 2, 비례 8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보면 44명 중에 절반이 넘는 수가 TK, PK다라는 건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서영주 대변인님. 네. 또 이 의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뭐 얘기를 했다는 건 아니고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우리 지역에서는 계엄은 잘못됐지만 그렇다고 체포까지 가는 건 아니라는 게 우리 민심, 지역 민심이니까 지역 민심을 받들어서 내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냥 민심을 팔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왜곡하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이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계엄은 잘못됐는데 탄핵하는 건 또 안 된다. 이거 안 맞잖아요. 불법 계엄을 저질렀으면 당연히 탄핵을 당해서 직무를 정지시켜서 자격이 되는지를 심판받는 게 이게 A, B, C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지역에서 민심이 잘못 알고 있으면 지역에서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들 그게 아닙니다. 설명을 드리면 대한민국은 보수와 진보의 가치보다 중요한 건 헌법 질서입니다. 헌법이라는 그 근본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좀 더 풍요롭게 헌법을 우리 국민들한테 누릴 수 있게 하느냐의 방식의 차이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한 것은 불법 계엄이고 우리도 주장하는 것들이 계엄 잘못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탄핵은 안 된다? 이거는 조금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도 모자랄 판에 어디에서 지금 저는 모르겠어요. 그 근거를 대보라 하시죠. 민심이 정말 그러는지. 최근에 제가 뭐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여론 자체도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탄핵이 잘 됐다라고 하는 여론 TK, PK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론을 가지고 본인이 주변에 그런 몇몇에 그래서 제가 말한 대로 이분들의 이제 근거의 자양분은 아스팔트층이에요. 저는 콘크리트층으로 보고 싶지도 않아요. 아스팔트층에 보수 지지층에 기대서 정치를 하려고 3년이나 남았잖아요.
그냥 3년간 좀 편해보자. 그 외에는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김채고 의원님. 저는 정치인의 책무 중에 하나가 그 잘못된 여론과 맞서 싸우는 것도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역에 있어서는 우리 당의 지지자들의 상당수가 탄핵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고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조기에 탄핵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비상계엄을 인정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뭐 저희가 만약에 대통령이 주장하시는 대로 경고용으로 야당에 대한 경고용으로 그 계엄을 할 수 있다면 네. 다음에 민주당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다고 하면 뭐 수시로 계엄을 했을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군대를 동원해서 무력으로 헌정 질서를 위반시키는 거 할 수가 없는 얘기인데 과거에 광우병 시위 때 압도적인 여론이 광우병을 찬성했어요. 하지만 그것을 맞서 싸웠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진실이 밝혀졌던 건데 지금 당장의 눈앞에 그 지지자들의 여론이 한쪽이라고 해서 거기에 휩쓸려가면 그것은 정치인의 책무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중에 살짝 영상 속에 한가운데 딱 보였던 인물이 있죠. 누구냐? 장동혁 의원입니다. 어제 관저 앞에 모인 44명 중에 장동혁 의원도 있었다라는 거죠. 김채고 의원님. 사실 장동혁 의원은 우리가 친한파, 대표적인 친한파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계엄 사태 이후에 계속해서 사실 목소리를 내왔었던 걸로 이해를 하는데 어제는 관저 앞에 갔어요. 이건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하면 될까요? 글쎄요, 저도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데 네. 그 분명히 뭐 나름대로의 판단과 가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더불어 이제 장동혁 의원이 또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법 질서를 수호하는데 가장 앞장섰어야 되는 분들이에요. 근데 저 장소까지 가서 저렇게 영장 집행되려는 것을 몸으로 막으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 그리고 그 이전에 예를 들면 본인과 러닝메이트를 했던 그러니까 본인이 그 자리에 있을 때까지 도와줬던 한동훈 대표는 쫓겨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최소한의 정치적 도리나 신의를 생각해도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네.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 개인적인 판단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사실 장동혁 의원 말고 사실 오늘 중앙일보에 무슨 기사가 나왔느냐 같이 볼까요? 지금 아까 108명 중에 44명은 관저 앞으로 왔지만 또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친윤은 관저 집결, 탄핵파는 수사 촉구, 따로 노는 여당, 수사를 촉구하는 탄핵파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직접 들어볼까요? 우리 국민의힘은 계엄 옹호당, 친윤당이 아닌 진정한 보수정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계엄 옹호당, 친윤당으로 각인될수록 이재명의 집권을 막아낼 수 없으며 우리 당의 집권은 불가능해지고 당의 존립조차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대치를 하고 영장에 불응하는 방식은 그냥 말 그대로 초과삼간, 보수의 초과삼간이 다 타는 거기 때문에 저는 편지를 보내거나 영장에 불응하거나 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저마다 다 좀 입장이 매우 다른 것 같습니다. 김정혁 최고위원님.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와요. 몇 갈래의 목소리가 있는 걸까요? 아니 뭐 대표적으로는 네. 지금 얘기하신 대로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냐, 대통령 어디까지 보호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완전히 갈리고 있잖아요. 네. 전임 지도부 한동훈 지도부는 대통령이 그 비상계엄이라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넘어버린 이상 우리가 계속 대통령을 끌어안고 가다가는 당 전체가 보수 전체가 괴멸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하고 빨리 대통령과 거리를 두자. 그리고 그 사법 절차는 사법 절차대로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또 그 심판대로 가고 네. 우리는 어쨌든 그런 비상계엄을 반대를 하면서 그 민주당에 맞서자 이런 주장이었는데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은 쫓겨난 거고 그 지도부는 쫓겨난 거고 지금은 이제 오히려 대통령을 끌어안고 어떻게 해서든지 대통령을 방어하자라는 분들이 주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것도 완벽하지는 않아서 말씀드린 대로 조경태나 김재섭 의원이라든가 네. 이런 여러분들 안철수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우리가 그렇게 갔다가는 정말 보수가 괴멸하는 사태를 맞게 된다라고 네. 주장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얘기가 하나로 전혀 모이지 않는 상태다. 물론 뭐 얘기가 꼭 모인다고 좋은 것만은 아닌 것도 맞긴 합니다만 얘기가 저마다 각각의 얘기, 자기들의 얘기만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냐라는 거죠. 지금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처럼 하지만 어쨌거나 108명 중에 44명이 윤 대통령의 관저 앞에 가서 이 체포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하게 했다라는 거. 관련한 게 아마도 여론조사를 보고 여론이 이렇구나라고 생각한 건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국민일보 같이 볼까요? 탄핵 정국인의 윤 지지율 40%대 민주당 여론 호도 시도 고발 추진입니다. 네.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40%다라는 여론조사가 나왔죠. 이걸 보겠습니다. 네. 아시아투데이가 의뢰한 이 여론조사예요. 보면 한국여론평판연구소가 한 조사인데 매우 지지한다 31%, 지지하는 편이다 9%, 지지하지 않는 편사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 56%입니다. 지지한다를 합치면 31 더하기 9, 40%가 지지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하면 서영주 대변인님, 사실 그 이전에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20%대 30%대였는데 오히려 더 높은 수치가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론조사 이름을 처음 들어봐요. 여론평판연구조사. 이것도 제2의 명태균 조사처가 생겼나 할 정도로 원래 이제 공식적인 좀 규모가 있는 여론조사 기관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되고 나서는 지지도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게 원래대로 하면 원칙이고요. 그런데 이게 지지도를 물어본다는 것들은 그럼 어떤 문항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대한민국이 진보 보수 갈라져 있어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어요. 그것도 불법 계엄으로요. 직무가 정지됐는데 직무 정지된 대통령 지지하십니까? 라고 하면 40%가 지지합니다 하는 국민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설문 조항을 봤더니 네. 이 조항 자체가 조금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들이 지금 있어서 민주당에서는 여기에 대한 선관위 부분에 있어서 좀 조사가 필요한 조치를 했고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강제 집행이 정당하다고 봅니까? 그러니까 강제 연행이 정당하다고 봅니까? 연행이 정당한 거와 강제의 연행이 정당한 거와 이 문항 자체가요. 이게 듣는 순간 별거 차이가 없는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의 탄핵의 어떤 이런 민주당의 이런 부분들이 뭐 온당하다고 생각하느냐 네. 이런 조항들을 다 조합했을 때 나온 수치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들이 지금 여론 형성의 정확한 기준이 된다고는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지금 한국 여론평판연구소 부분에 있어서는 네. 상당히 신뢰할 수 없는 조사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신뢰할 수 없는 조사 결과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조승래 민주당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들어보고 오실까요? 문항 설계나 이런 것들이 특정한 대답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게 저희들의 판단이고 관련해서 편향된 문항 설계 등등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아마 법률위원회 검토해서 아마 고발을 곧 한다고 그랬는데 아마 고발을 하게 되면 공지를 하고 할 겁니다. 네, 문항 설계가 좀 이상하다. 이거는 고발 조치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도 입장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미디어TV에서 어제 성명을 냈는데 윤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나타내니까 민주당이 고발을 운운하면서 발작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공직자들을 연쇄 탄핵하더니 이제 민간 여론조사 회사까지 고발하겠다고 겁박을 하는 것이냐. 고발 협박으로 여론조사마저 길들이려는 간악한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근데 그럼 또 이런 입장을 보면 김종혁 최고위원님, 국민의힘에서는 지지율 40% 여론조사가 맞다, 합당한데 왜 고발 조치하는 거냐라는 입장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희망사항이죠. 근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 네. 그 공수처와 민주당이 연이어 그 헛발질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야 이게 뭐야라고 생각하면서 그
너무 일방적으로 국민의힘 몰아붙였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결집 현상이 있는 건 분명해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건데 저 40% 여론조사는 문항 자체가 이상한 건 맞아요. 왜냐하면 첫 질문이 뭐냐면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얼마나 지지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제가 전화를 받는데 네. 난 지지하지 않는데 얼마나 지지하냐고. 이게 뭔 소리야. 확 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 중립적이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지지해? 이거 뭐야? 뭐 이게 의도가 있네? 라고 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지지 성향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 또 그 부정선거에 대한 그런 여론조사 그런 부분들이 막 표현이 들어가 있고 네. 현직 대통령 강제 연행, 불법 논란 이런 표현들을 씀으로써 거부감을 이렇게 유도하는 중립적이지 않은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객관적인 조사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사에서도 네. 상당히 그 비판적인 그 여론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제가 보기에는 여론조사 자체의 공정성이 논란이 될 수 있다. 근데 그게 무슨 고발을 하는 건지 선관위가 좀 선거 여론조사에 대해 심의하고 있으니까 그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따져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문항 자체를 봤을 때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 맞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네. 아까 말씀하신 바로 이런 부분인 거죠. 현직 대통령 강제 연행, 불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문항이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다시 한번 선관위 선거 시스템 공개 검증 필요성에 대해서 연달아도 물어보는 부분이 있었다. 부정선거 의혹 제기 처벌 법안에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라는 이런 질문들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다소 의도적으로 이 여론조사에 임하는 사람들이 좀 의도가 있네라고 중간에 끊을 수도 있는 상황 아니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지금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사실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여론조사까지도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